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표토에다가만 계속 이렇게 시비를 하다 보니까 유기물도 그렇고 일반 화학 비료도 그렇고 토양 개량제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표토에다만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과원에는 영양분이 많습니다.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학적 경반층이 있는 것처럼 유기물이 영양분이 많은 층과 영양분이 적은 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은 유기물이라든지 비료분이 없는 층을 생각해서 해마다 계속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시비 방법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 과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다 표토 시비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표토 시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나무처럼 어린 나무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게 거리를 두면서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이 나무에서 한 요 정도 한 1m 정도 1m 안쪽으로 주면 되겠죠. 1m 안쪽으로 땅을 파서 토양 개량제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게 되면 그거를 나무가 크면서 점점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저는 여기다가 이 바닥에 양쪽에 이 바닥에 좀 깊이 파셔가지고 한 30cm, 40cm 파셔도 뭐 그렇게 크게 이 나무에 지장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시비 방법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토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허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이 표토의 pH는 알카리화 돼 있는데 나무에서는 그 나무가 느끼는 거는 알카리화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숭아에서 알카리화가 되면 물론 다량 요소 흡수에는 별로 지장은 없겠지만 미량 요소 흡수에 분명히 지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철 결핍, 붕소 결핍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안 나타날까? 왜? 우리 영양분이 많은 층 때문에 그래요. 작토층은 그런 말하자면 양분 결핍, 미량 요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아래층은 안 그렇거든요. 그 아래층은 그런 그 미량 요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표토가 그걸 살짝 덮고 있어 가지고 이 나무의 그런 미량 요소 결핍 증상이 우리가 관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극한의 어떤 가뭄이라든지 일조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잘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발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진짜 바른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표토에다가 준 그 많은 양들 있잖아요. 그게 100% 나무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전부 거의가 다 제 생각에는 반은 나무한테 주고 반은 공기 중에 주는 거다. 이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래 이제 유목을 이렇게 재배하신 분들, 유목 나무 심어가지고 지금 처음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표토에다가 주시는 거 좀 자제하시고 올해부터 땅을 파서 주는 걸 처음부터 땅을 파서 주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중에는 나무 크면서 이 안까지 와서 이런 나무 양쪽에서 줄 파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표토에 주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표토에 주신 분들 지금 여기 아무리 바깥쪽이라 하더라도 여기를 30cm 파서 주시라 그러면 못 파실 거예요. 나무에 지장이 많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지장 생기는데 어린 유목을 지금 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서 주는 거. 올해부터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지금 요 나무 같은 경우는 1m 좀 띄워서 이 주간부에서 우측에서 1m 정도 띄워서 한 요 정도 좀 되겠네, 그죠? 요 정도 좀 파서 이렇게 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파는 깊이는 30에서 한 50 이렇게 파시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깊이는 못 파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한 토양 검증하려면 한 30cm 정도까지는 파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파셔가지고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직도 뭐 뿌리가 많이 상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 우리 복숭아 나무 이렇게 뿌리 캐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수종과 달리 우리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여러분들 사과나무 뿌리 보셨어요? 혹시 배나무 뿌리 보셨어요? 포도나무 뿌리는요 얘네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평소 교육할 때 표토 시비 하는 그런 모습에도 보면 우리 농가분들 대부분 그래요. 주간부 있으시면 요 주변에 이렇게 하셔. 주변에다가 이렇게 탭이나 이런 걸 쭉 하시는데 이게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주간부에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 내외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한 60cm, 70cm 정도 띄워서 요 가운데는 주지 말고 요 바깥으로 이렇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안에는 뿌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이거보다 더 굵은 나무 이따가 저쪽에서 한번 보죠. 이 정도 굵은 나무 이 주변은 잔뿌리가 없을까요? 사과나 포도는 없어요. 제가 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과나 포도는 여기에 굵은 뿌리가 이 정도 굵은 주간이 있잖아요. 주간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잔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복숭아는 있어요. 그거 느끼실걸요? 파보면. 근데 그 잔뿌리들이 다 어디 있느냐?
위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 참 좋은데 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 이상기상을 극복 못하고 극한강우를 극복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잔뿌리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내리게 하려면 심층 시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유가 표토 시비를 했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복숭아 나무의 특성인 것 같아요. 복숭아 나무는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른 나무보다도 그 질소 흡비력이 좀 좋다. 흡비력이 좋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흡비력이 좋다라는 말은 물론 질소 흡수할 수 있는 뿌리는 굵은 뿌리도 가능해요. 그렇다고 막 완전 노화된 뿌리는 안 되지만 약간 굵은 뿌리도 흡수를 하긴 한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가장 그 양분을 흡수하고 그 이용하는 어떤 그런 데에서 유효한 뿌리는 잔뿌리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잔뿌리의 분포가 다른 그 수종보다는 좀 더 많다. 좀 더 많고, 그리고 다른 수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굵은 뿌리 내지는 중간 뿌리의 끝부분 쪽에 잔뿌리들이 많은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사과나 포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 끝부분. 그래서 거기는 수간 바깥쪽으로 만약에 한 30cm 내지 50cm 이렇게 깊이 파잖아요. 그러면 수세의 차이가 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뭐 우리 복숭아에서도 그렇게 굵은 나무 같은 경우에 좀 가까이서 그렇게 파면 수세 차이 나죠. 나긴 나는데 다른 나무보다는, 다른 수종보다는 덜하다. 우리 복숭아 나무의 뿌리의 특성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뿌리 캐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대신 그 층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쫙 퍼지는 게 아니라 겹겹이 뿌리가 막 겹겹이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겹겹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잔뿌리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안쪽에다가 비료를 줘도 맞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나무 죽지 않더라고요. 나무 안 죽어요. 나무 죽지 않고 괜찮은데, 다만 우리 뿌리 자체가, 복숭아 뿌리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를 좀 더 확산시키고 더 넓게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할 건데, 우리가 표토 시비만 하고 그 안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쪽에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잔뿌리가 살아있고 더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의 단위로 이렇게 좀 넓혀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1m 좀 약간 안쪽에서 한 30cm, 양쪽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한쪽만. 올해는 이쪽하고 내년에는 또 저쪽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조금 이 바깥쪽으로 한 30cm만 바깥쪽으로 해서 원래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우리가 시비하는 층을 조금씩 늘려 나가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